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창업의 제 시간입니다. 모두의 창업 PSST 사업계획서 작성 전략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너무 늦었죠? 너무 죄송해요. 제가 5월 15일 이제 5일 마감 앞두고 이제서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제 강의 자료 자체는 한 일주일 전에 완성을 했었고요. 이제 지난주에 찍었어야 되는데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찍을 만한 시간이 안 나서 이제서야 간신히 이제 자리를 잡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제 사전에 고지한 것처럼 아직 5일 남았으니까 사실 이게 뭐 사업 계획서를 새로 쓴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사업 계획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짚어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썼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안에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았나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살펴보시면서 확인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이 강의가 지금은 7개 정도가 연달아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모두의 창업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뭔가를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여러분의 그 사업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좀 빠진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원래대로라면은 모두의 창업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나온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보고 그걸로만 이제 평가를 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수많은 창업자 중에서 가장 성장 가능성이 있고 뭔가 내가 좀 같이 뭐 해보고 싶은 이런 이제 창업자를 잘 선별해야 되는 멘토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확실한 어떤 그 뭔가를 좀 가능성을 보길 원할 거다. 그렇다면은 그냥 질문에 답하듯이 뭐 1번 못 쓰세요, 2번 못 쓰세요, 거기 쓰는 것보다는 그 안에다가 좀 여러분들께서 좀 집어넣어야 되는 어떤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들, 여러분의 어떤 고민들을 좀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작성하는 것 자체는 모두의 창업이 맞지만은 크게는 그 흔히 얘기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들어가는 PSST 사업 계획서에 준해서 내용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오늘 강의가 모두의 창업에 특화된 건 아니고 PSST 사업계획서를 사실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즉 예창표 초창표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쓰되 거기에서 이제 모두의 창업에 관련된 부분만 따로 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꽤 오래됐지만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이제 모두의 창업을 준비하면서 창업지원서 PSST 사업계획서를 좀 2026년도 버전으로 새로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사업은 모두의 창업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사업계획서를 모의 작성하는 그런 특강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공통 강좌로 오늘 이제 창업의 제 시간에는 모두의 창업 신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새싹 특강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사업계획서 작성 전략 그 중에서 이제 PSST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특강 순서대로 해서 각 항목별로 어떻게 이제 PSST를 접근을 해야 되냐. 그래서 계엄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문제인식 해결 방안을 쓰고 사업화 전략 팀 구성을 쓰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서 이제 1, 3, 2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청국나무 특강 3으로 해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일단 모두의 창업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사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게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파이널 리뷰라고 해서 네 분의 창업가 분들을 모시고 전반적으로 리뷰를 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도 좀 많이 좀 해소를 해드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근데 역시나 이제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을 좀 제가 선정을 해서 또 그 안에서 또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참 즐거운 시간이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확실히 이 모두의 창업은 이제 좀 약간 그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좀 이런 정부 지원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처음이신 분들, 좀 거의 극초기 단계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내 사업의 가치를 어필하고 어떻게 이제 사업에 어떤 빌드업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그런 보완이 근데 어떤 개인의 미흡함이라기보다는 사실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살면서. 그러니까 좀 몰라서 그랬던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사업도, 이번 강좌도 좀 이런 이제 리뷰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의 창업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일반 기술 분야하고 로컬 분야 이렇게 나뉘는데요. 사실 두 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내용상으로는. 다만 이제 일반 기술 분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창업 아이템 4,000명 뽑는 그 사업이라고 보면 되고, 로컬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쪽 소상공인에 좀 가까운데,
단순하게 이제 그 지역에서 뭐 식당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좋은 로컬 크리에이터지만은 조금 더 크게 본다 그러면은 지역에서 뭔가 특별한 가치를 만들어서 이제 뭐 지방에서 이제 전역으로 확대를 해서 글로벌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멋있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림도 좀 같이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뿌리내린 가치와 자원을 활용한 아이디어라고 하는 게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의 본질이긴 한데 물론 그 지역의 특성, 즉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서 유난히 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살리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 거기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제일 많이 들어드리는 게 이제 그 일본의 나가사키 카스테라 같은 것들이거든요. 나가사키 지방에 가보면은 그냥 숲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카스테라라는 빵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그게 특산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지역의 명물이고 실제로 거기에서 되게 그 제작소를 한번 제가 그 뭐냐 다큐로 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무슨 빵집 무슨 첨단 베이커리도 아니고 되게 고전적인 방식으로 빵을 구워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 나가사키 카스테라가 굉장히 오래된 한 20년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특산품들이 그 지역에서만 가능하고 그 지역의 뭔가를 살린다기보다는 뭔가 그냥 그 지역의 시그니처가 돼가지고 그게 또 특산품이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계속 꼭 뭐 백제라고 해서 뭐 그걸 써야 되고 뭐 이건 신라 지역이라고 해서 꼭 그걸 써야 된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은 전략적으로 활용은 하되 아이템 자체는 조금 더 이제 미래에 여기 어떤 특산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모두의 창업 신청하시면은 저는 이제 M&L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서 있는데 사실 저는 제 멘토 계정은 이걸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따로 캡처를 했는데요. 도전하기를 누르셔서 이제 쓰시면 되는데 제일 처음에 Q1은 이제 나의 아이디어를 한 줄로 소개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일단 쓰시면 되고요. 최소 10자 이상인데 이거는 뭐 워낙 요즘에 챗GPT나 이런 재미나 이런 게 워낙 멋있게 글을 써주니까 너무 장황하거나 너무 복잡하게 쓰시진 말고 좀 더 직관적으로 이 아이템이 뭐다라는 걸 보여주면서도 좀 가치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최소한도 제가 이번에 받았던 신청자분이 한 15명 정도 됐었는데요. 제목에서 특별히 문제가 된 건 없었어요. 그런 걸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다들 이런 거는 다 이제 좀 쉽게 쓰시는 것 같다. 그래서 요거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내 한 줄 아이디어를 다른 사용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일단 동의 안 함으로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뭐 제목을 안다 그래서 뭐 크게 뭐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나는 뭐 그리고 워낙 내가 갖고 있는 독특한 아이템이 있어서 뭐 동의를 해서 남들이 봐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동의를 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정부 과제에서 이런 것들이 대국민 어떤 행사로 이벤트로 막 한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기 위한 약간 쇼맨십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쇼맨십으로 해주는 건데 이거 뭐 동의를 한다 그래서 뭐 가산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동의를 안 한다 그래서 불이익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 여기에 맞춰준다 그래서 뭐 특별히 무슨 뭐 브랜딩이 잘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근데 내 아이디어는 구체화돼서 시장에 나갈 때까지는 최대한도로 감추는 게 맞습니다. 뭐 언제까지나 감출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이거 뭐 지금 선정도 안 되고 지원 사업 신청서 이제 내는 단계고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이거 그냥 무턱대고 그냥 동의해서 하면은 이 동의하는 순간에 여러분 아이디어를 여기에서 오픈해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쓸지 어떻게 알아요? 또 누가 그걸 보고 또 다른 걸 또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거는 정말 그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조금 저는 좀 이런 부분은 조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동의 안 함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디어를 떠올린 배경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거는 뭐 서술형으로 쓰는 게 좋냐, 개조식으로 쓰는 게 좋냐 그러는데요. 오늘하고 지난주 그 리뷰를 봤을 때 서술형도 잘 쓰면 되게 좋고요. 개조식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서술형과 개조식 어떤 게 좋냐 이거는 한번 제가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한번 찾아가지고 링크를 걸어드릴 수 있으면 걸어드릴게요. 근데 경험상 서술형의 장점은 자연스럽게 스토리텔링이 되기 때문에 좋은 점은 있다. 근데 단점은 장황해질 수 있다. 개조식은 좀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돼서 보여줄 수 있는데 단점은 좀 너무 밋밋해가지고 그냥 딱 할 얘기만 하고 설명서처럼 그렇게 좀 스토리가 안 나오는 약간 좀 스토리텔링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을 쓸 때는 좀 강조되는 부분을 좀 볼드체를 쓰시되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개조식 같은 걸로 쓰실 때는 좀 예쁘게 하시되 좀 스토리텔링이 잘 이어지게 너무 이렇게 밋밋하게 그냥 단조롭게 넣으시면은 그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이디어는 누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나요? 뭐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이나 차별점 위주로 작성해 달라 그랬는데 이 앞쪽에 이 배경은
좀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하고 다르게 모두의 창업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멘토들이 오기 때문에 멘토들마다 성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대표 개인의 이야기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대표의 어떤 열정이나 의지를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순수하게 사업의 입장에서 이 사업의 배경이나 어떤 그 뭐 고객의 문제, 페인 포인트는 이런 걸 또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이 사업이 왜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했는지, 어느 쪽을 쓰셔도 결국에는 거기에 맞는 멘토분이 봐야 되는데 그건 좀 운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매칭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자기 이야기를 쓰시려면 확실하게 자기 이야기를 쓰시고, 그다음에 아무리 자기 이야기를 쓴다 그래도 너무 내 얘기만 쓰는 것보단, 자소서처럼 쓰는 것보단 조금 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게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 해서 약간 이제 고객의 얘기를 좀 써주시는 게 좋다. 배경도 마찬가지로 뭐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를 적는다고 하더라도 내 얘기를 조금 집어넣는 건 나의 백그라운드나 역량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좀 유리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좀 밸런싱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밸런스를. 자, 아이디어는 누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나. 요거 서술형이든 개조식이든 깔끔하게 적용해서 작성하셔야 되는데, 알으셔야 될 거는 이거 오늘 나오신 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누구의 어떤 문제라고 함을 얘기할 때는 이 누구는 이용자가 아니고 그 고객이에요. 유저가 아니고 커스터머라고요. 유저가 곧 커스터머가 아니냐 그러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사용하는 사람과 돈을 내는 사람이 다른 경우가 일반적으로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뭐 무슨 뭐 그냥 물건 받고 파는 이런 단순 물물 교환 형태의 그런 개념의 사업이라기보다는 뭔가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나, 사람들한테 어떤 가치를 주고 그 가치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한테 받다 보니까 지불을 해야 되는 사람이 좀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결국 이제 시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 돌고 돌다 보면은 이쪽이 이쪽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직접적으로 돈을 나한테 전달해 주는 사람의 핏을 맞춰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면 좋겠다.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현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했을 때, 이건 이제 사업화 계획이니까 제품 개발 어떻게 할 건지, 시장 진입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내용들 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 분야 선택해 달라 그랬는데, 이거는 뭐 잘 선택하시면 되고, 특별히 뭐 선택을 어떻게 한다 그래서 불이익은 안 갈 거고요. 아마 이번에 그 모두의 창업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15일 끝나고 이제 신청자들 상황 보고 정할 것 같은데, 상당히 높은 확률로 제 생각에는 AI 툴을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 모두의 창업도 AI 툴 써서 만든 티가 나거든요. 근데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효율화를 취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그냥 심사위원한테 던지는 게 아니고, 뭔가 자체적으로 좀 매칭을 해서 좀 여기에 맞는 심사위원을 오토로 AI로 매칭해가지고 그 사람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해서 할 텐데, 그런 걸 본다 그러면 사업 분야는 좀 가장 정확하게 핏이 맞는 쪽으로 정해야지, 뭐 내가 IT가 아닌데 뭐 IT로 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거는 조금 전략적으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원자의 현재 창업 여부, 이거는 뭐 이제 팩트니까 거기 정하시면 되고요. 함께하는 팀이 있다면 팀원을 알려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제 팀원의 이름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팀원 추가해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팀원은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나아요. 나의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영상을 링크로 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이제 사업 아이템에 따라서 좀 천차만별이라 뭐 추천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이것도 빼먹지 마시고,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모든 내용들은 다 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디 이제 육성 프로그램 지원받을 지역을 선택해 주세요 되어 있는데요. 요게 이제 그 두세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일단 여러분의 지역이 좀 가까운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좀 전략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여기 이제 그 뭐냐, 함께하는 기관들, 사람들 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안에 좀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기관들 지금 지원율이나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런 경쟁률 같은 것도 좀 살펴보시고, 또 사람들 그 안에 멘토들이 있거든요. 그 멘토진들을 보고, 아, 이런 멘토들이 있으면 나는 여기에 좀 더 핏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추시면 되는 거고요. 뭐 특별히 어떤 기관이 누가 있는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어디가 좋을까요? 그러면 그냥 그거죠. 유명한 기관은 빡셀 거고요. 조금 못 들어본 이제 약간 좀 이런 데가 있어 싶은 데는 조금 경쟁률이 낮을 거고, 근데 또 유명한 데는 또 그만큼 좋은 멘토진이 있으니까 또 육성을 잘 받을 거고,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건 여러분이 좀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건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 이제 책임 멘토로 있고요.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도 책임 멘토로 있고요. 서울대학교 기술지주는
제가 책임 멘토로 있지는 않지만은 제가 도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 그냥 같이 이렇게 좀 보는 분들이 이쪽하고 연결이 돼도 저랑은 한번 만날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서울대 기술지주도 저한테 해달라 그랬는데 제가 이제 선약이 있어가지고 한 건데 약속을 했어요. 그 서울대 기술지주는 정말 죄송한데 가장 인연이 깊은 곳인데 또 이렇게 또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해가지고 제가 책임 멘토 여부랑 상관없이 무조건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 몇 개 말씀드려요. 그 그림 5개까지 넣을 수 있다 그러는데 그림은 꼭 5개 다 넣으세요. 이게 보면은 그냥 질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부담 없이 내라 그래서 정말 부담 없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평가입니다. 3대 1이 넘어요, 경쟁률이. 그 평가를 받는 자리에 성의 없이 글몇 줄 띡띡 써가지고 넣는 거는 그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얼마나 여기에 목숨 걸고 오늘 이 먼 길까지 오셔가지고 거의 한 3-4시간을 얘기를 듣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천자가 되게 작거든요. 그거에서도 뭐 2줄, 3줄, 이건 진짜 성의 부족. 이거는 아예 그냥 처음부터 X예요. 그냥 나가는 거고, 기본적으로 최대한도로 글자 수 맞추시면서 그림도 진짜 어필할 수 있는 건 다 넣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냥 고지고대로 뭐 시제품 하나 넣고 뭐 이렇게 넣지 말고 좀 시제품도 넣고, 비즈니스 모델 얘기는 안 나왔지만 또 성장 전략에 좀 어떻게 실현할 건가요? 비즈니스 모델에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수익 구조도 좀 고민한 걸 넣고, 경쟁사 분석은 뭐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이 되고 경우에 따라 다르고요. 팀 구성 같은 경우야 뭐 원래 팀 거기 보면은 팀원 이름만 적게 돼 있잖아요. 그게 별 의미가 없으니까 만약에 팀 역량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본문에도 좀 적당히 한두 줄 넣으시고 팀 구성을 아예 그냥 다이어그램으로 표로 잡아서 넣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식은 깔끔하게 보기 좋게 하십시오. 이거 그냥 장황하게 막 이렇게 쓴 거 있는데요. 요즘 AI로 분량 채우는 거 전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장황하게 쓴다 그래도 얼마나 그게 성의 없이 쓴 건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설사 좀 뭐라 그래야 되나, AI로 쓴 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좀 적당하게 좀 여러분이 좀 보고 고치시고 서식도 좀 잘 구분해서 그 안에 뭐 이제 뭐 볼드체하고 하는 거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보기 좋게 좀 하시고요. 팀원은 단독보다는 그래도 2-3명 확보하는 게 사실 좋긴 합니다. 그래서 요건 좀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동영상은 가능하면 넣으세요. 뭐 시제품 시연도 좋고 시장 조사하는 모습도 좋고 뭐 IR 모두 좋으니까 모두 넣으시고요. 아이디어 가급적 공개하지 말 것. 이거는 정말 저는 적극 권장사항입니다. 전 이거 공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애초에 이 쇼맨십 이거 보여주려고 공개 동의 체크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나쁜 짓이에요. 제가 볼 때. 네. 왜 여러분이 고민해서 생각한 아이디어를 만인이 볼 수 있도록 하냐는 거죠. 그것도 심지어 아무리 한 줄짜리 아이디어라도 그 자체가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템일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뭐 그냥 상담받을 때 이것도 아니고 만천하에 공개를 한다는 거는 그 박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전 그거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의 안 함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창업의 지혜 시간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말씀드릴 부분들, 뭐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이미 제출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이제 신경을 쓰시면 되겠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 사업 계획서를 기획하라고 쓸 것인가, 이거는 새싹 특강부터 하나씩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두의 창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그 사업계획서 내용보다는 이제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 지원 사업을 접근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좀 부각시키는 게 좋은지 좀 그런 부분들, 좀 방법론적인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예시를 들어서 쓰는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되냐? 이제 새싹 특강부터 시작해서 멤버십 중심으로 운영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이제 공개 영상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한 이 정도만 파악을 하셔도 모두의 창업 준비하시는데 전략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